같은 사각형 ABCD에서 내변 AB, BC, CD, D의 중점. 자, 사각형 내변의 중점을 연결한 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럼 요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나 해봅시다. 자, 아무 특징 없는 사각형. 자, 내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각형은 뭐가 됩니까? 얘를 연결하면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 있죠. 등변사다리꼴. 이렇게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은 그렇죠. 마름모죠. 마름모. 등변사다리꼴은 마름모. 등변사다리꼴을 지나면 평행사변형이 등장을 할 텐데 평행사변형의 네 변의 중점을 찍어서 연결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죠. 그래서 얘를 평평으로 기억하면 편하다고 했지. 평평. 그 다음 평행사변형을 지나면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의 네 변의 중점을 찍어서 연결한 사각형은 마름모. 직사각형은 마름모. 그 다음에 마름모. 마름모의 중점을 찍어서 연결한 사각형은 직사각형.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서로 양방향이죠. 양방향. 양방향.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면 마름모.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하면 직사각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도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집합체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중점을 찍어서 연결한 사각형은 정사각형. 그래서 정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요 정도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외우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뭐 있냐면 중점을 연결했어. PQRS.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표현이 있지. AC랑 BD가 같다. AC는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가, 요 대각선의 길이와 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릴 때 여기 있는 등변사다리꼴, 그 다음에 직사각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그러면 등변사다리꼴이랑 직사각형 역시 둘 다 두 개의 대각선을 그었을 때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뭐합니까? 같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둘 다 뭐? 마름모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3번 마름모.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외우고 있으면 자,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고 아니면 자, 요 방법도 있죠. 요 AC의 길이와 요 BD의 길이 같으면 요 AC의 길이를 이용해서 자,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요 길이는 AC 길이의 반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요 S와 R 역시도 중점 연결한 길이니까 중점과 중점 연결한 요 길이가 요 길이의 반이겠죠. 그건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면 1대2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의 반이 얘들, 그 다음에 요 길이도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의 길이와 BD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요 길이도 지금 BD의 반이 되고 요 길이도 요 BD의 반이 되겠죠. 그럼 따지고 보면 결국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마름모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9번 평행사변형 ABCD에서 AM과 DM이 같아요. AM과 DM 여기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BN과 CN이 같고 AC의 길이, 요 대각선의 길이가 15, 요 대각선의 길이가 15cm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기본적으로 자, 이게 P라는 점과 여기 Q라는 점이 있는데 이 P라는 점은 자,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어떤 선을 그어 보냐면 자, 요렇게 자, BM이라고 하는 요 선이 중선이죠. 중선. 그 다음에 요 AO도 중선이죠. 그래서 두 개의 중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무게의 중심이라 부릅니다. 물론 요 D에서 P를 지나는 요런 선을 그었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중선이 되겠죠. 여기 세 중선의 교점. 그걸 우리는 무게의 중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요 P는 삼각형 ABD의 무게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Q는 야 DN과 CO가 중선이죠. 그럼 나머지 한 꼭지점에서 반대편을 바라보고
중선을 그으면 이것 역시 세중선의 교점이 되겠죠. 그럼 요 Q는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 하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떠올리는 게 뭐 있죠? 무게중심의 길이 B. 자, 긴 거와 짧은 게 2대1. 여기도 2대1. 맞죠? 근데 이 대각선 전체의 요 길이를 판단했을 때 여기랑 여기가 서로 같으니까 AO랑 CO 같으니까 결국 2대1, 2대1. 결론은 2대2대2. 다시 말하면 1대1대1이 됩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이 그림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럼 일단은 옳지 않은 걸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보기를 봅시다. 점 P는 자, 점 P 삼각형 ABD의 무게중심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CO는 자, CO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CO는 삼각형 CBD의 중선이다. 맞죠? Q점을 지나는 요선 중선 맞죠? 그럼 중선인 거고. 자, PQ의 길이. PQ는 자,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쌤 조금 지울게요. 자, PQ의 길이. 그 PQ의 길이는 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 길이. 그럼 아까 좀 전에 뭐라고 그랬지? 1대1이라고 했죠. 그럼 전체 길이가 얼마였어요? 15cm로 주어져 있었으니까 15에다가 자,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5cm가 나오겠죠. 그럼 3번도 맞는 거. 그 다음에 삼각형 CQN. 그러면 CQN은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 이 전체의 넓이의 비가 1대 16인지를 확인해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생략되어 있던 중선을 꺼가지고, 자, 요 중선을 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껐죠.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요 삼각형의 중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6개의 넓이는 뭐 할 겁니까? 같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무게중심에 의한 6개의 넓이도 서로 같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넓이 하나를 CQN의 넓이를 우리가 A라고 하면 전체 요 사각형 ABC 넓이는 A가 6개, 12개가 모인 거죠. 그러면 이게 1대 16이 아니라 1대 12가 되는 거죠. 1대 12.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겠죠.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3OQ는 OA, 3OQ. 그럼 OQ는 어디 있을까? OQ는 요거. 요 길이 말하는 거야, 요 길이. OQ는 OA면, 자, 요거 말하는 거지. 그러면 OQ가 내나 뭐랑 같아요? OP랑 같은 거죠. 그리고 얘가 2대1이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OQ, OA 전체의 3배. 맞죠? 그러면 이것도 맞는 거. 그럼 틀린 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됩니다. 자, 무게중심 간단하게 개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 삼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서 이걸 ABC라고 합시다. ABC라고 하고, 자, 무게중심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중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꼭지점 A에서 변 BC의 무슨 점? 중점을 지나는 요 중점을 우리가 D라고 합시다. D. 그래서 요렇게 그은 요 선을 우리는 무슨 선?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꼭지점 B에서도 CA를 바라보면서 중선, 요 CA 중점이 있겠죠. 그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 그러면 꼭지점 C에서 AB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도 중점을 지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무게중심이라고 부르고 무게중심을 우리가 G라고 표현합니다. 요걸 G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 두 가지가 크게 많이 이용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긴 거와 짧은 거의 길이비가 몇 대면 2대1. 다시 말하면 2대1. 요거 하나랑 두 번째는 넓이에 대한 넓이.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 요걸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그 다음에 자, 요것도 1번. 얘도 1번. 자, 같은 번호로 6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낮게 6개의 넓이가 모조리마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자, 교과서에 비슷한 문제가 있죠. 자, ADDB 같다라고 되어 있고 BE, EF, FC가 모두 같다. 그러면 요 점은 3등분점이죠. 요건 2등분점, 즉 중점이 되는 거고. 자, 삼각형 ABC 전체 넓이는 삼각형 PEF 어디 있습니까? PF 여기 PEF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넓이의 몇 배입니까? 라는 내용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조선이 하나 필요하겠다. A부터 F까지 이렇게 요 선을 왜 긋느냐? 요걸 긋게 되면 요 점은 BF의
중점이 되는 거고 요 점은 A, B의 중점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AE는 중선, 그 다음에 DF, 즉 FD는 중선. 그러면 두 개의 중선의 교점으로 우리는 요 놈을, 즉 P를 무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 자, 요렇게 B에서 요 무게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으면 이 선 역시도 자, AF의 뭘까? 중선이겠죠. 그러면 나누어지는 요 6개의 넓이, 그럼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면 여기도 A가 되겠죠. 6개의 넓이는 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요렇게 하면 요 삼각형 ABF 전체의 삼각형 ABF 전체의 넓이는 6A로 표현될 수 있겠죠. 6A. 요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삼각형 AFC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랑 ABF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2대1인 거죠. 그럼 어차피 높이는 같을 거니까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를 결정하겠죠. 그러면 2대1이면 반이 되겠네. 그럼 6A의 반이면 얼마가 됩니까? 얘가 3A가 되겠지. 그럼 정리해 봅시다. 삼각형 문제에서 PEF를 우리는 스몰 a라고 했고 이걸 이용해서 구한 전체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6A 더하기 3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얘는 9A가 되겠네. 다시 말하면 삼각형 ABC는 삼각형 PEF 넓이의 몇 배? 9배와 같다. 됐죠? 그럼 정답은 9배. 자, 다음 넘어갑니다. 10번, 1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전체 높이의 5분의 3. 자, 전체 높이의 5분의 3까지 물을 넣었대요. 그러면 요런 비들이 나오면 자, 그림 주어졌죠? 그럼 그림에다가 우리가 밑작업을 해야 돼. 항상 원뿔이 나오면 물론 원뿔이 뒤집어져 있긴 하지만 밑면에 중심을 찍고 이렇게 반지름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높이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이 담겨있는 이 모양 역시도 작은 원뿔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밑면의 중점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반지름. 그럼 이렇게. 그래서 항상 원뿔이 뒤집어 나오든 아니면 이런 모양의 원뿔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해야 될 일이 높이를 표현하고 밑면의 반지름을 표현한 다음에 직각 표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높이의 5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결국 B를 얘기해 주는 거죠. 전체 높이가 5일 때 물이 차 있는 높이는 3.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전체 높이에 5분의 3까지 물을 넣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작은 물이 담겨 있는 요 작은 원뿔과 이 그릇 전체 원뿔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겁니까? 닮은 비가 3대 5라 볼 수 있고 물의 부피라고 하는 건 닮은 비가 아닌 부피비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닮은 비를 이용하여 부피비를 구할 수 있죠. 3의 세제곱, 부피비는 세제곱이지 5의 세제곱. 그러면 부피비는 27대 125가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자, 전체 그릇의 부피는 줬거든요. 그러면 물의 부피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27일 때가 x가 되겠지. 27대 125는 x 대 250파이.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됩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자, 그러면 125x는 27 곱하기 250파이. 양변을 125로 나누면 따라서 x는 125 1되고 약분하면 2 되겠죠. 그럼 27의 2배니까 54. 그리고 빠뜨리면 안 되는 거. 파이는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부피 단위니까 세제곱센치.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겠죠. 1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5cm, 5cm, 6cm인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 h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의 뜻은 복습을 해봅시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 다음에 첫 번째 성질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두 번째 성질은 자, 요 각을 무슨 각이라고 부르죠? 꼭지각. 꼭지각을 뭐 해주는 선은 2등분해주는 선은 즉
꼭지각을 2등분해 준 선을 밑변을 수직으로 2등분한다. 자,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요 h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전체 밑변의 길이가 6이니까 여기는 3cm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h를 구할 수 있겠죠. h는 얼마? 4지. 4. 그래서 정답은 몇 cm? 4cm. 물론 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피타고라스 I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내용은 5가지 내용은 자주 나오니까 외워놓도록 무조건 첫 번째가 뭐였냐면 3, 4, 5. 요 5가 가장 긴 변이 되어야 됩니다. 3, 4, 5. 그 다음에 5, 12, 13. 그 다음 뭐 있죠? 그렇지. 6, 8, 12 있지. 그 다음 자 7, 24, 25. 그 다음에 8, 15, 17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안 외워지긴 한데 워낙 잘 나온 내용이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통하지 말고 이렇게 외워놓으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직각이 있어. 여기가 3으로 주어졌어. 여기가 4로 주어진 거야. 그럼 이거 얼마가 돼? 5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 피타고라스를 모른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쓰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지? 빗변의 제곱은, 즉 5의 제곱은 나머지, 그러니까 직각을 끼고 있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같습니다. h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h제곱은 25에서 9를 빼면 되죠. 그러면 h의 제곱은 16이 되는 거니까 h는 얼마? 4. 요렇게도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이 5가지 수는 워낙 잘 나오는 수니까 외워놓으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세변의 길이가 7, 24, x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그럼 직각삼각형을 그려봅시다. 요렇게. 여기를 직각이라고 하고 x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x가 24보다는 커대요. 그러면 빗변이 뭐인 셈입니까? x인 셈이죠. 그럼 나머지 두 변은 뭐 순서는 상관없지. 여기를 7이라고 하면 여기를 24.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는 아니죠. 있다. 있죠. 우리가 외웠던 피타고라스. 쌤 착각했네요. 자, 12번에 적었었죠. 7, 24, 25. 그러니까 알면은 이걸 알고 있으면 7, 24, 25. 답은 얼마예요? 25. 이렇게 됩니다. 모를 경우에는 이제 x제곱은 7의 제곱 더하기 24의 제곱. 이거 제곱하는 게 또 만만치가 않고 귀찮게 하니까 7, 24, 25는 외워두면 좋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말고 우리 왜 제곱수 있잖아요. 제곱수. 요 제곱수도 기억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11의 제곱은 121. 그 다음에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자, 14의 제곱은 196. 15의 제곱은 225. 16의 제곱은 256. 여기까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5의 제곱수도 잘 나옵니다. 625라고 기억합니다. 625. 625. 그래서 이 제곱수도 아까 우리 피타고라스 수처럼 같이 기억을 해놓으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각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릴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우리가 요걸 선생님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각을, 자,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러면 자, 요 변을,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어요. 반원. 이렇게 반원을 그렸고, 그 다음에 요 변을 지름으로 하는 또 다시 반원을 그렸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면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성립했었죠, 우리? 요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하면 S1과 S2를 더한 넓이가 요 밑에 있는 반원 넓이가 된다 라는 사실이었죠. 그 다음에 요 반원을 접어서 요걸 대칭축으로 해가지고 접어서 올리면 요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요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요 반원 넓이가 내나 요 반원 넓이가 같겠죠.
그러면 요 밑부분은 지우고, 요 부분은 지우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 됐습니까? 이걸 선생님이 눈썹을 닮았다고 해서 수업 중에 눈썹 문제로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쟤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려면, 이렇게 생긴 요 모양의 넓이를 구하려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일단은 전체 넓이 있죠. 요 반원의 넓이에다가, 그죠? 다시 요 직각삼각형 넓이 있죠.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요 S1으로 표현했던 요 반원 있죠. 요거 더하기, 자 S2라고 표현했던 요 반원 있죠. 요거 S2. 자, 요 세 개를 다 더한 후에 뭐를 빼면, 자, 아까 S1과 S2를 더한 거 있었죠. 그걸 대칭한 게 이거였으니까 요게 S1 더하기 S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이랑 S1과 S2를 더한 이 값에다가 요 S1, S2랑 넓이 같은 이 반원의 넓이를 빼버리면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얘랑 얘가 같은 내용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요 눈썹에 해당하는 요 부분의 넓이는 이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뭐하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주어진 그림에서는 어떻게, 요게 두 개가 붙은 거니까 대각선을 하나 그으면 돼요. 이렇게 그으면 이 부분, 이 눈썹 부분, 다시 말하면 요 눈썹 부분 있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는 누구랑 같고,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랑 같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눈썹 모양은 요 밑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랑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위의 눈썹과 밑에 눈썹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돼? 5 곱하기 12. 이게 끝인 거죠. 답은 얼마? 60 제곱cm. 너무 쉽죠?